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증시는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했던가요?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팡팡 터지는데 증시는 또 계속 갑니다. 근데 또 한치도 방심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장 끝나고 나서 또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도 안 좋았어요. 이 때문에 전반적인 AI 그리고 반도체 쪽에 투자 심리가 또 급격하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간밤에 진행이 됐었는지 브리핑 뉴욕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 갑니다. 곳곳에서 관세니 경기 침체니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우 0.75% 상승, 나스닥 0.55% 상승, S&P 0.58% 상승하면서 S&P 500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 좋았던 분위기를 이번 주에도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테슬라 2% 넘게 올라왔고요. 엔비디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외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5개티로 좀 남았습니다. 팔란티어 가장 강한 트럼프 100일 동안 가장 강한 종목 1등이죠. 오늘도 강했습니다. 1.25%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분위기 참 좋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단 간밤의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분위기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뭔가 좀 협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랑 딜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말에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도라는 그 이름을 딱 하나 딱 정해서 얘기했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마 이 정도면은 뭔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겠지라고 이번에는 좀 믿어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상무부 장관 루트닉이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원 트레이드 딜,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와의 트레이드 딜이 끝났다라고 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나라들의 리더들이 지금 계속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걱정했던 그 관세 진짜 한 일주일만 뒤로 돌려보면 그때 숫자 노름하면서 진짜 관세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랬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지금은 확실히 다들 조금씩 관세 우려를 녹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시장이 많이 알아줬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100일 기념일이 열리게 되겠죠. 거기서 이런 성과들을 아마 얘기하려고 언네임드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인도 이렇게 조금씩 흘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100일 기념식이 어디서 열리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디트로이트에서 열립니다. 디트로이트라는 곳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텃밭이죠.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공업단지였다가 미국이 공업을 다 중국, 독일, 일본, 한국에게 빼앗기면서 완전히 쇠퇴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을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디트로이트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100일 기념일도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 하면 또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 유예 얘기가 어제부터 사실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면서 디트로이트에서 100일 기념일 자동차 이렇게 뭔가 좀 성과들을 엮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게 간밤에 뉴욕 증시의 펌핑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물론 빠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랑 겹쳤거든요. 마침 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불안함을 내비쳤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건 꽤나 큰 양봉입니다. 이렇다는 건
자동차 업종 이제는 악재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이제는 조금씩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다 같이 좀 가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경 쓰이는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죠. 어쨌든 관세가 해소된 건 아니니까 경기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생산단에서 그 기업단에서 불안함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 엄청 큰 사고를 칠 뻔했거든요. 그 아마존이 이번에 그 테무에 대항하기 위해서 왜 저가 물건들 이게 올라오는 그 커머스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격표에다가 괄호 열고 이거는 관세가 얼마입니다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싸게 팔려고 했는데 관세가 이만큼 들어와서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라고 가격 태그에 붙이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트럼프가 바로 알고 바로 이제 베조스한테 전화 들어가면서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탓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존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 뭐 검토한 적도 없다. 그거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설마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아마존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 저가로 좀 물건을 밀어내고 싶었고 테무에 대항하고 싶었는데 이 관세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됐으니까 그 가격표를 아예 박아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실제로 이런 환경들이 조금씩 항만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해요. 로스앤젤레스 항만은 벌써 35%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UPS, 그러니까 우리 페덱스 같은 기업이죠. UPS에서는 아마존의 그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무려 2만 명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무역이 확실히 물동량이 감소한 건 점점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영업을 할 때 뭔가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온 게 아닌,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안 나온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업체인 머스크에서는 그래도 올해 안에 어떤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물동량 줄어드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조금씩 이제 관세 해소되면서 다시 물동량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업단의 얘기였고요. 소비자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CB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뚝뚝 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도 예상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겁먹을 만도 해요. 201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관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뭐 계속 문제들이 곳곳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아디다스에서는 이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대요. 아디다스 이게 그거 있었잖아요. 에르메스 있었잖아요. 에르메스 때는 뭐 그래 뭐 거기는 그럴 수 있지 싶었는데 아디다스도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IMF와 세계은행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세계은행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이 상품 가격들이 코비드 레벨급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코비드, 그만큼 코로나 때 뭐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경기 침체까지 유가가 혹은 다른 상품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 우리 밥상 물가 그리고 또 이런 물건들의 가격은 올라가고 경기는 둔화하고 있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도 경고를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어떤 자산 가격이 점점 계속 익스트림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거티브 센티먼트잖아요. 계속 불안한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우리가 뭐 관세에 대해서 해소가 완화가 되는 분위기인 건 맞고 이렇게 완화가 돼서 해소까지 가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곳곳에서 현실 경기들이 불안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 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그래도 시장은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린라이트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뭔가 지난주 넘어오면서 확실히 자신감을 점점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징주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아마 실적을 발표하게 되겠죠. 물론 내일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좀 그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또 이런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 메타 플랫폼스도 이번에 챗GPT에 대항해서 스탠드얼론 AI, 그러니까 독립형 AI를 또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구글은 뭐 이미 갖고 있고요. 그리고 xAI가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메타까지 독립형 AI를 한다고 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챗GPT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AI 캐펙스 쪽에. 그렇기 때문에 AI는 간다. 시장은 가는데 거기서 중심은 역시나 AI다라는 부분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특징주는 힘스애너스였습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간밤에 힘스애너스의 주가가 거의 30% 올랐다가 아랫골이 좀 달고 음봉을 좀 만들기는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힘스애너스가 원래 비만 치료제를 약간 복제약 만들듯이 만들어서 팔다가 그게 이제 금지가 되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위고비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팔 수 있게 해줘, 팔게 라고 얘기했다가 이 부분이 뭐 그게 진위 여부가 막 엇갈리면서 계속 등락의 변동성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노보노디스크에서 위고비를 그 힘스애너스 홈페이지에서 팔 수 있게 하겠다라고 노보노디스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는 건 아마도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1등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일라이릴리의 그 제파운드와 일라이릴리의 그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의 어떤 시장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일라이릴리한테 잠식당하게 생긴 그런 위기여서 이 부분들을 또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힘스애너스는 뭐 덕분에 뭐 누워서 떡 먹은 그런 셈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국내장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주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주들은 앞에서 소비자들이 막 12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하고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쏘쏘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뭐 그만큼 주가가 미리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특히 저는 비자의 실적이 괜찮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자는 뭐 우리가 직접 쓰는 카드잖아요. 근데 그 소비 심리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았다는 건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 걱정이 과도했나? 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쪽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스냅이 플랫폼주가 시간외 13% 급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밑으로 깎여버리는 8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뭐 관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관세 얘기가 플랫폼 기업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메타라든지 스냅 같은 기업들에게. 왜냐하면 테무 같은 거 광고 따와서 그걸로 돈 엄청 벌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의 가이던스가 불투명해져서 급락을 했고요. 특히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17% 폭락. 이 이상으로 또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실적이 안 좋았고 가이던스가 안 좋았던 것에 더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AI 칩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봐서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 이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좀 어렵게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라들을 나눠서 우리나라는 아마 1등급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2등급에는 조금 덜 위험한 국가, 그리고 3등급에는 절대 수출하면 안 되는 국가, 뭐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합쳐서
라이센스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라이센스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라이센스를 주지 말고 그러면 아예 끊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마이너스 2%,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더 주가가 좀 빠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원했던 부분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뉴스와 시간의 주가 나오는 대로 좀 더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는 분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뭐 걱정은 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할 정도로 지수는 그냥 계속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재무부 장관의 얘기가 좀 제가 볼 땐 거의 바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베센트 장관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제 빅스 지수와 관련돼서 한 2주 전에 약간 좀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지수는 그 당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바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지수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제가 볼 때는 평소 레벨보다 많이 다운돼 있다는 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항상 격언이 있죠. 세린메이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내일부터 메이네요. 네, 물론 이제 1월 달에 어떤 효과, 그다음에 2월, 3월에 어떻게 보면 불장이었던 부분들이 4월에 보합, 5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락을 하는 어떤 그러한 기존의 제가 볼 때는 패턴이 지금은 올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격언이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올랐으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 장관 얘기도 하셨는데 상무부 장관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닉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성인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관세에 대해서 합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언급을 했거든요. 이러면 조금씩 좀 그래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온건한 사람과 강경한 사람을 좀 같이 옆에 두고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좀 약간 온건한 쪽이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강경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90일 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 계속해서 협상단이 좀 협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 그 무역부의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몇 나라씩 계속 지금 협의를 이어간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호의적인 건 인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도와의 협상이 좀 가장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간밤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차이를 좀 빠르게 간극을 좁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인도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어떤 첫 번째 타결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인도가 처음부터 너무 저자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스탠다드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을 건 없죠. 네, 결국 이제 좀 품목별로 이제 나라별로 어쨌든 이렇게 협상을 좀 기준을 나눠야 되는데 인도는 처음부터 너무 저자세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타결이 되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나라를 협상하려고 하는 어떤 미국의 태도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생각하는 문제지만 또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인도가 저자세든 뭐 다른 나라들이 저자세든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거를 이제 손을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 국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미국의 상황이 안정되고 그렇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행동이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을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정당화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는 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미국에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대부분 뭐 유럽이라든지 신흥국으로 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취임 100일을 좀 맞이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의 좀 이벤트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가 타결되는 부분들 또 미국 내에서 어떤 소득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결국 이제 유권자들을 향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예. 다시 한번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슬금슬금 걱정을 좀 뒤로 한 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도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것도 트럼프 100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9일 어제였죠. 뭐 아직 미국은 4월 29일이기 때문에 그 기념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그 기념식이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장중에 아마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과 성과를 홍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로 어제 유력하게 좀 검토가 됐던 게 자동차 관세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부품 관세 유예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참 이럴 거면 왜 했나라는 왜 그쵸. 했나라는 네. 생각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미국 우선주의에서 관세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미국 차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좀 그러한 좀 안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유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복으로 어쨌든 관세를 매긴 거에 대해서는 좀 막아주고 또 환급해주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걸 보다 보니까 결국은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도 하지만 사업가이기도 한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지금 이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제가 볼 때는 계산할 줄 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다만 좀 협상력을 좀 발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이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같은 좀 미국 기업들에게는 확실히 좀 유리한 부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으로 제가 볼 때는 공장을 이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히 행동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시한을 준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또 단계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일단 간밤에 GM 제네럴 모터스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주가도 좀 올라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였는데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졸트 보고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소비자 신뢰 지수는 뭐 한 2011년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 우려를 또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 1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각보다 실적을 좀 많이 선박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작년 9월부터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컨센서스가 좀 낮아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실적을 많이 방어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1분기 실적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비자 기대지수라든지 구인 규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분기까지 어쨌든 4월 달부터 이제 상호관세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1, 2, 3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버틸 수 있었겠습니다만 4월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세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리 뭐 사재기를 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이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엄청 좋았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성장이 그랬죠. 있었고 예.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를 어떻게 보면 비웃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보니 금리는 올라가 있고 또 이제 향후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부터는 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컨트롤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돼 있는 지금 인력들을 자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노력들을 또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수치에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의 전망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조정을 하는 좀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행정부라든지 연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체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뭐 불안한 부분들을 행정부와 연준이 체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 결국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건 행정부와 연준이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게 맞나요? 일단 이제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준 풋, 파월 풋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조치 보고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고용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뭐 CPI, PPI가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제가 볼 때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제가 볼 때는 향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 올해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뭐 3번이냐 4번이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최근에 파월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좀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얘기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제발 금리를 인하해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해석이 되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5월 FOMC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관심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데이터들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 그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나쁜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면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진짜 뭐 코로나 이후로 최악이라고 하는데도 증시는 올랐잖아요. 지수는 올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파월풋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피봇 가능성이라든지 뭐 관세 피봇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시장이 베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고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지수일지도 모르겠다. 항상 증시는 좀 더 빠르니까요. 그 부분들이 3월, 4월 초까지 좀 누적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종목 얘기 조금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는 혹시 뭐 주목하셨던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오고 있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 뭐 소비재,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공산품과 약간 좀 나눠서 좀 카테고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제 가장 중요했던 건 GM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GM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실적 자체가 좀 잘 나왔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긴 합니다만 좀 아직은 좀 교란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좀 GM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내놓는 걸 좀 아직은 꺼려하고 있는 상황.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향후에 대한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좀 답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어떤 행정명령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어제 GM의 어떤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M뿐만 아니라 뭐 스타벅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비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비재 단에서는 좀 괜찮았던 흐름이 발견이 됐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아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스냅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현재 폐장 이후에 15% 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2% 가까이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냅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도 안 좋았고 그런데다가 또 속보로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AI 칩 규제를 좀 더 미국에서 강화하려고 한다. 조금 내용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해석이 좀 어렵던데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제재 대상국의 어떤 일본은 결국은 중국이 아닐까. 그렇겠죠. 네. 사실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협상이 조금은 삐그덕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마지막 타겟인 중국을 집중하기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살짝 좀 이제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하웨이가 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거는 뭐 딥시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잡음들은 나올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AI 패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호하려는 미국을 보호하려는 자체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경쟁국들에게 좀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좀 단초로 제공이 됐다는 점. 결국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결국은 자립해서 AI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계속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자생적인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지금 어쨌든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과 연동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본인의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좀 지우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도 저는 하나의 좀 제가 볼 때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후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을 좀 지우기 위한 분명히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첫 번째가 IR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금 나아가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상호 관세와 좀 연동을 하면서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뭐 엔비디아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등급별로 나눈다기보다는 결국 라이센스를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하면서 결국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뉴스가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좀 첫 속보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검토 단계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일단은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좀 얘기들이 좀 더 구체화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게 뭐 정부 쪽에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로이터 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뭐 국내 증시 대비하시는 분들 혹은 뉴욕 증시 대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주의를 기울이시되 자동차 쪽에 좀 더 관심을 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